얘들아, 구하고자 하는 점이 Q야. 그러니까 지금 46번 문제처럼 나는 점 Q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점이 뭐예요? Q지. 그럼 그때는 Q를 X, Y라고 두셔야 돼. 여기서 요거를 Q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그 정도 융통성은 있으시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느냐? 관계식을 세워요. 관계식을 세워. 그러니까 관계식을 세우는 이걸 제일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얘들아 문제에서 보면 뭐 1대2 내분점이다. 그럼 내분점 구하면 돼. 그지? 그 다음에 뭐 중점이다. 그럼 뭐 중점 구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 위의 점이다. 그럼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렇게 관계식을 몇 개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만약에 관계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관계식 안에 문제를 읽어보면 간혹 모르는 점이 나올 때가 있어.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 말고 모르는 점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46번의 P 같은 점이야. 뭐뭐 위의 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무조건 그냥 A, B라고 두세요. 그냥 A, B라고 둬. 그러니까 46번은 문제가 되게 친절한 거야. 니네한테 자취라는 건 이렇게 푸는 것이야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점 Q를 X, Y로 넣어라 얘기해줬고 위의 점을 P, A, B라고 놓아라 라고 다 얘기해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해주지 않더라도 무슨 위의 점이라고 나오면 A, B라고 두시고 그걸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식을 여러 개를 일단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A랑 B를 만약에 만들어냈다면 얘네들은 제거하시고요. 이건 내가 임의로 만들어낸 거니까 이거는 제거하시고 뭐만 남겨야 되냐면 X, Y 숫자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X, Y 등호 있으면 답이야. X, Y 등호. 알겠죠? 이게 끝이야. 관계식. X, Y 등호 이렇게 나타내면 자취의 방정식은 끝. 그래서 얘들 지금 46번 같은 경우에는 점 P가 위에 움직인다 그래서 점 P를 X, Y라고 둬요. 점 P를 X, Y라고 두고 얘가 위의 점이니까 2A-B 플러스 4가 0이라고 둬. 위의 점이니까 대입한 거야. 위의 점. 대입. 그 다음에 A가 2,4죠. A 2,4라 그랬고 P 순서 지키세요. 내분점 구할 때 A 그 다음 P 써놓고 그 다음에 1대2 내분점을 Q라고 했는데 Q의 자취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Q가 X, Y가 되는 거야. 그리고 Q가 내분점이라 그랬으니까 내분점을 구해. 3분의 A 플러스 4, 3분의 B 플러스 8이라는 관계식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A, B를 제거하시면 돼요. A, B 제거하는데 X랑 이거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A, B를 제거하고 싶으면 얘들아 A는 B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내가 제거하고 싶은 문자를 놓고 나 A 없애고 싶어. 그러면 A는 B도 없애고 싶어. 그럼 B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정리하는 방식이. 그래서 A는 3X-4 그 다음에 A는 3Y-8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아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끝. 됐음? 그 다음에 47번 그냥 3개 또르륵 빨리 풀어줄 테니까 정리하세요. 자, A가 1,1이에요. 그 다음에 B가 3,2야. 그때 점 P의 자취를 구하라 그랬고 나는 점 P를 구하려고 하니까 X, Y라고 둔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둔다. 그 다음에 AP제곱 마이너스 BP제곱이 3 이렇게. 그럼 이게 뭐야? 얘들아 AP제곱 두 점 사이의 거리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해. 그럼 뭐만 없어? 루트만 없는 거지. 바로식 세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그 다음에 bp제곱도 마찬가지로
루트반 없겠지. bp제곱 구합시다.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이렇게 해서 그냥 전개만 하면 끝. 여기 a, b 없잖아. x, y 등호 있잖아. 그럼 끝난 거야. 내가 잘 구했나 확인하시려면 마지막에 마무리된 게 x, y 등호로 끝났나 이것만 보시면 되고, 얘들아 48번은 이 말을 좀 외우셔야 되긴 하는데, 얘들아 원래는 얘는 이렇게 풀란 얘기야. 같은 거리에 있는 점 AP랑 BP 이렇게 식 세워서 풀란 얘기예요. 그럼 점 P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이니까 x, y 이렇게 놓고 AP 구하고 BP 구하고 같다라고 놓고 정리하면 끝이거든. 문제 구하는 건 쉽지. 근데 이게 중요해. 이 뜻이 중요해. 이게 뭐냐면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이 뜻을 아는 게 중요해. 앞으로 니네가 공수투를 계속 쭉 하려면 그냥 답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뜻을 알고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야. A에서부터 거리랑 B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으면 그게 A, B의 수직이등분선이 되는구나. 봐봐. 여기 A가 있어요. 여기 B가 있고요. A에서부터 거리랑 B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뭐 이런 거 찾으라는 거야. 이런 거. 근데 A에서부터 거리랑 B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게 여기도 있잖아. 이런 거 찾으라고. 이런 게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있어 얘들아. 어디에도 있어. 여기에도 보면 얘랑 길이 같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개 많거든. 응? 이런 거 개 많은데 이런 거 개 많은 애들을 쫙 모아서 보니까 요렇게 되더라.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P들을 쫙 모아서 보니까 이런 게 자취야.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점들을 모아서 보기. 그랬더니 이런 성질들을 만족하는 애들을 모아서 봤더니 어떤 도형이 되더라. 뭐 직선, 원, 나중에 뭐 등등등. 근데 AP, BP가 같은 성질의 P점을 모아 보니 뭐가 되더라? AB의 수직이등분선이 되더라. 얘 의미를 반드시 아셔야 돼. 반드시 아셔야 도형의 방정식에서 여기서 그냥 답만 내고 그냥 연습하고 후루룩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얘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문제야. 자, 32번. 자, 3,4랑 0,6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근데 AB 직선 위에 점 C가 있는데 OAC 넓이가 45여야 되는데 OAB 넓이나 구해봐. OAB 넓이나 한번 구해봅시다. 얘가 3,4 얘가 0,6이야. 그럼 넓이 구할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가 밑변 요렇게 높이라고 잡으면 되지. 그러니까 2분의 1 밑변이 6 높이가 3 이해돼? 그럼 넓이가 9야. 얘 넓이가 9야. 근데 지금 우리는 넓이가 얼마짜리인 삼각형을 찾아야 되느냐? 넓이가 45짜리를 찾아야 돼. 근데 X좌표가 음수여야 되고요. X좌표가 음수여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야겠다. 그죠? 여기에 뭐 대충 찍을게. A, B 이런 점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점을 C라고 한다 그랬지 지금. C. 근데 요거 도형 이렇게 돌려서 한 번만 연습하고 갈게.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봐볼까? 얘들아 여기 지금
첫 번째 도형이 있고 두 번째 도형이 있어. 두 삼각형이 있어. 근데 이 두 삼각형은 밑변이 다르고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야. 동의해? 맞아? 근데 높이는 안 알려줬는데 밑변이 얘가 3이고 얘가 밑변 길이가 5라고 알려줬어.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넓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아니? 그치? 높이가 같으면 밑변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과 같아져요. 맞니?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밑변이야. 얘를 이걸 밑변이라고 보는 거지. 이걸. OAB의 밑변을 얘라고 보면 얘가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OAB의 높이가. 맞죠? 그러면 OAC 맞죠? OAC의 넓이는 얘가 밑변이 되고 이게 높이가 된다는 거지. 알겠음? 그러니까 얘도 지금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 아니야? 높이가 똑같은 두 삼각형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밑변의 비율이 뭐의 비율이 된다? 넓이의 비율이 된다 이거야. 근데 얘들 이 조그만한 삼각형이 넓이가 지금 얼마였니? 방금 구했을 때 9였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 삼각형은 넓이가 45지. 그럼 밑변의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5. 그러니까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5여야 돼. 비율이 그래야 돼. 그러니까 얘들아 얘는 얘랑 그림상 전혀 그래 보이지 않지만 얘랑 몇 대 몇 비율이어야 돼? 1대 4여야 된다 이거야. 그럼 이걸 내분점으로 설명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A랑 C를 순서 중요하다 그랬지. 내가 A 먼저 언급했어요. A 먼저 언급했으니까 1대 4 이렇게. A랑 C를 1대 4로 내분하는 점이 B가 되는 거야. 응? 그럼 A는 3,4고 C는 모르니까 A, B고 이걸 1대 4로 내분하는 점이 이걸 구한 게 점 B랑 똑같은 거야. 0,6이라고 나와야 된다 이거지. 응? 이해됨? 자, 직선부터 하자. 직선. 자, 직선의 방정식. 이게 직선이죠. 너네 중딩 때 1차 함수 이런 거 하지 않았어? 1차 함수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y는 2x 플러스 1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이걸 무슨 기라고 불러? 기울기. 얘는 무슨 절편? y절편. 해서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팔, 이게 니네 팔 기준이야? 니네 방향? 오른팔 든 모양. 그지? 우상향.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면 왼팔 든 모양.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배우는 거야. 또 배워. 똑같은 거. 근데 대신에 이번에는 1차 함수라고 하지 않고 직선. 봐봐. 1차 함수 우리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었잖아.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쭉 뻗어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배울 거야. 왜 똑같은 걸 중딩 때는 1차 함수라 배웠는데 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냐? 직선 중에 함수가 아닌 게 있어서 그래요. 직선 중에 함수가 아닌 거. 이거. 이게 직선인데 함수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할 거기 때문에 X축에 수직인 직선이 있거든요.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근데 직선이긴 해. 그래서 얘까지 배우는 거라서 그냥 통틀어서 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묶어서 배워요. 자, 근데 우리가 일단 요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할 거고 이렇게 생긴 건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익숙한 모양의 직선을
찾아볼 건데 얘들아 내가 이 점을 첫 번째 점을 x1, x2라고 할게. 고등수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해. 여기는 x2, 뭐야 y1 x2, y2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점 P, x, y라고 할게. 그러니까 얘네들 차이가 뭐냐? 얘네 둘은 고정된 점이고요. 점 P는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이야. 임의의 점. 임의의 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무 데나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봐. 그래서 얘는 봐봐. A랑 B랑 P랑 한 직선상에 있죠. 그러면 얘네 셋은 봐봐. 한 직선상에 있으니까 니네가 우리 중딩 때 배웠으니까 A랑 B랑 기울기 찾을 수 있죠. A, B 기울기 어떻게 찾아요? 그치?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찾는단 말이야. 그게 기울기야. 그러면 AB 기울기랑 AP 기울기랑 같다는 거에 동의해? AB 기울기랑 AB의 기울기랑 AP의 기울기가 같은 직선에 있으니까 얘네가 같죠? 그래서 여기서도 기울기 구해볼 거고 여기서도 기울기 구해볼 거고 같다라고 놓을 거야. 구해봅시다. 자,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되는 거지. AB.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근데 요거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얘들아 빼는 방향을 통일해야 돼. 응? 저기 뭐야? 그 뭐죠? 두 점 사이 거리처럼 네 멋대로 빼시면 안 돼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는 아무렇게나 빼도 되거든? x는 이렇게 빼고 y는 이렇게 빼고 막 이래도 상관없거든? 방향을. 근데 얘는 방향을 통일해야 돼 무조건. 반대로 빼면 난리 나요. 무조건 내가 이쪽 방향으로 뺄 거면 둘 다 이쪽 방향으로 빼. 그리고 내가 x를 이렇게 빼고 싶으면 y도 이렇게 빼. 빼는 방향은. 상관없어. 통일만 하면 돼. 그 다음에 AP 기울기. 얘들아 얘랑 얘랑 기울기. 얘랑 얘랑 기울기. 그러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된 거야. 됐어? 이거를 정리하는 거야. 쓱쓱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얘만 넘겨. 얘 넘길 거야. y-y1은 x2-x1 분의 y2-y1 그 다음에 x-x1 넘기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마저 y1까지 넘겨줘. 요까지. 우리가 보통 함수는 y는 이렇게 쓰는 게 상식적이니까. y만 남기고 다 넘긴 거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 돼. 근데 너무 지금 복잡해 보이지? 뭔가? 복잡해 보이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는 걸 뭐라고 불러? 기울기. 보통 공수원에서는 이제 앞으로 고등수학에서는 기울기를 소문자 m으로 보통 나타내요. 그냥 이렇게 나타내면 돼. 이게 공식이야. 니네가 반드시 외우셔야 될 공식. 응? 기울기와 그럼 선생님 x1, y1은 뭡니까? 한 점, 지나는 점. 지나는 점. 그러니까 얘는 지나는 점이고 얘는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직선에는 중요 요소가 두 가지야. 점하고 기울기야. 그 두 개를 알아야 돼. 근데 둘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몰라. 그러면 기울기만 알아. 그러면 직선이 결정이 안 돼요. 아니면 지나는 점만 알아. 기울어진 걸 모르고 지나는 점만 알아. 그것도 직선이 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만약에 내가 이 점을 지나는 건 알아. 근데 기울어진 정도를 몰라. 그러면 직선이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얘는 지나야겠고 기울기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계속 이 점만 지나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
하나로 정할 수가 없어. 알겠니? 만약에 기울어진 정도는 정해져 있어. 한 요 정도로 기울어지면 돼. 기울어진 정도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어느 점을 지나야 되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기울어지면 이 정도만 되잖아. 그럼 이렇게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그지? 무수히 많겠죠?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만 정해져 있고 지나는 점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직선이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움직여요. 이것도 아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기울기를 아냐 지나는 점을 아냐에 따라서 그림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야. 자, 어쨌든 뭐가 필요하다? 지나는 점과 기울기. 근데 미리 경고하는데 미리 얘기해 주는데 자, 봐봐. 기울기가 2야. 지나는 점을 1,-1을 지나요. 이렇게 줄 거야. 그러면 니네가 아직 중학교 때 습관이 남아서 뭘 하냐면 2x 플러스 b라고 써. 그런 다음에 지나잖아. 대입해서 b를 구해. 대부분 제가 아무 말 안 하면요. 고1 올라와서 애들이 이 문제 풀잖아. 80~90%가 이렇게 풀어. 이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야.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들아 너희가 자꾸 이 공식을 쓰지 않고 이 방법을 고수하잖아. 나중에 저렇게 나온 형태의 직선을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못해.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새로운 공식에 적응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식에다 넣어서 구하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 공식에다가 넣어서 구해서 자꾸 직선이 저렇게 튀어나오는 구조구나 구조를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나중에 이상하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도 얘 이거 이런 직선이야 라는 게 해석이 돼. 근데 니네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편한 대로 원래 습관이 남아있는 대로 편한 대로 풀잖아? 백날에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니네가 공식을 암기하고 적용하고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직선 구할 때 이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구하세요. 그러셔야만 해요.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이해한 거지? 그래서 켜놨니? 켜놨구나. 자, 그래서 저 직선 저거에다가 적용을 시켜봐. 그럼 y는 기울기 x 마이너스 얘들아 지나는 점을 x좌표는 반대로 놓고 y좌표는 그대로 더해요. 보시면 공식이 x좌표는 반대로 y좌표는 그대로. 그래서 x-1 y좌표는 그대로 해서 그냥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돼. 이게 더 불편하다고 느끼실 줄 몰라도 그냥 하세요.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좋은 일이 생겨. 이렇게 대입해서 구했다가는 거기서 끝이야. 알겠죠? 더 이상 발전이라는 게 안 생기니까. 자, 지나는 점은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한 표현을 조금 정리를 할 거냐면 기울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해. 기울기에 대해서. 기울기를 알려주는 말이 되게 많아. 여러 가지가 있어. 자, 일단 첫 번째. 그냥 뭐 대놓고 알려주는 거 말고요. 기울기가 3이야. 마이너스 1이야. 뭐 이딴 식으로 이렇게 대놓고 알려주는 거 말고 기울기를 대놓고 알려주지 않고 약간 좀 빙 돌리는 표현이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느냐? 두 점 지나는 직선. 두 점을 지난다. 두 점 지나는 직선. 두 점 지나는 직선이라는 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하시라는 뜻입니다. 두 점 지나는 직선이라는 건 기울기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구해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 두 직선이 평행하대.
평행하려면 뭐가 같아야 되냐면 얘들아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기울기가 같다라고 해석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하고 평행한 너랑 평행한 직선이 있대. 그럼 얘도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2여야 된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직선이 수직이다. 두 직선이 수직이다. 이때는 뭐냐?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거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는 2x 플러스 1하고 수직인 직선이 있어. 그럼 너의 기울기는 얼마니? 뒤집고 마이너스 붙이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뭐 이렇게. 됐음? 됐나요? 그 다음에 왜 4번을 쓸 자리가 없을까? 4번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세타. 이게 무슨 뜻이냐? 기울기가요. 탄젠트 세타라는 뜻이에요.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 자, 니네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정확하게 정가운데로 지나가는 y는 x 이런 거 알아요? y는 x? 정비례 반비례 할 때 나왔던 가장 간단한 직선 중에 하나인 y는 x. x축과 y축을 정확하게 반을 갈라가면서 지나가는. 그럼 xy축을 정확하게 반 가르니까 얘들아 여기가 몇 도야? 45도. 얘 기울기가 얼마야? 1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탄젠트 45도가 기울기고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얘가 기울기가 1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문제는 뭐야? 탄젠트 값을 외워야 된다는 게 더 문제지. 탄젠트 30도 얼마? 2분의 1이라고? 됐어. 말도 안 되는 변명. 루트 3분의 1, 루트 3 요걸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되고 물론 얘들아 이럴 수 있다. X축과 이루는 각이 120도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얘들아 X축과 어디로 이루는 각이라고 그랬어? 양의 방향과. 양의 방향이라는 거 니네 초딩 때 각도기 가지고 놀아봤지? 각도기. 각도기 안 갖고 놀아봤어? 이렇게 생긴 각도기? 각도기 0도가 어디에 표시돼 있어? 가운데. 와. 각도기 0이 어디 표시돼 있니? 왼쪽에. 그렇지. 여기에 표시돼 있어. 왼쪽은 여기고. 여기에 180도라고 표시돼 있어. 각도기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30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각도기에 보시면. 그래서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기준선이고 이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보는 거야. 니네 어렸을 때 원래 각도기 이렇게 읽는 거야. 각도기를 안 썼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럼 지금 온 수학하는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양의 방향이라 그러면 각을 이렇게 재야 돼. 그 음의 방향이라 그러면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돼.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시계 방향. 시계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리는 게 음의 방향이고, 요렇게 돌리는 거.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양의 방향으로 각을 재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양의 방향으로 120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기울기가 뭐가 기울기가 돼? 탄젠트? 탄젠트 120도가 기울기잖아. 탄젠트 120도 니네 모르잖아. 그럴 땐 여기를 보면 돼. 몇 도? 60도.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얼마? 루트 3이지. 근데 누가 봐도 이거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돼. 같은 계열의 각도에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 됐음? 됐죠? 알겠죠? 모르겠죠? 아는 걸로 해. 됐음? 양의 방향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울기는 요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뭐 그래봤자 다 우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내용일 거야. 이걸 이제 모아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한 거고 아예 모르는 내용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얘들아 얘는 자 이게 직선을 구하는 첫 번째 공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직선을 구하는 공식이 좀 몇 개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공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기울기 주고 뭐 지나는 점 주면 어느 때나 쓸 수 있는 거야. 어느 때나 쓸 수 있어요. 가리지 않아요. 기울기 주고 한 점 주면 그냥 막 갖다 쓰면 돼. 근데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게 두 가지 더 있어. 자, 두 번째 직선의 공식 mx 플러스 n. 자, 이건 뭐냐? 얘 기울기고 얘 y절편 알려줬을 때. 그러니까 지나는 점으로 y절편을 알려주면 굳이 뭐 여기다가 또 복잡하게 넣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여기가 y절편이면 여기가 0되잖아. 그지? 그럼 이쪽 부분이 사라지니까 뒤에 있는 y1이 곧 y절편이 되면서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얘들아 문제에서 y절편이 n이에요. 이렇게 줄 수도 있고 0,n을 지나는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눈치껏 0,니까 얘 y절편 얘기해 주는 거구나 라고 캐치를 하셔야지 문제에서 y절편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만 아는 건 아니야. 눈치껏 0,n이라고 하면 너 y절편이구나. 그럼 여기다가 간단하게 넣어서 끝내야겠다. 됐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얘는 y절편이 나와야지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좀 이제 한정적이죠. 쓸 수 있는 부분이. 얘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다 그랬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 a, 0하고 0,b를 지나는 직선. 두 점 지나는 직선 같죠? 그냥 보기에는. 두 점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 두 점이 그냥 두 점은 아니거든. 이거 어떤 두 점이야? 이게 그냥 두 점이야? a, 0이 그냥 점이야? 무슨 점이야? 그치, x절편. 얘는 y절편. 그러니까 절편 두 개를 알려줬을 때 이 얘기야. 절편 두 개를 알려줬을 때 x절편이 a고 y절편이 b. 근데 절편을 하나만 알려주면 안 돼요. 또 절편 두 개 다 알려줘야 돼. 그래야 쓸 수 있는 공식이야. 자, 그럼 어떻게 쓰냐?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요렇게 한 방에 구할 수 있다.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그러니까 반대로 얘들아 만약에 이런 방정식이 나왔어. 이런 방정식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방정식이 나왔어. 정신줄 놓으면 안 돼. 2분의 y는 1 이렇게 방정식이 나왔어. 그럼 이거를 또 촌스럽게 y는 이러고 고치고 있지 말고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 이거 x절편, y절편,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2인 이렇게 생긴 직선이구나.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걸 또 y는으로 막 이렇게 고치고 있지 말고.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게. 이걸 보면 x절편이 a, y절편이 b 라고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반대로 x절편, y절편 주면 식 세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공식을 3개를 이왕이면 사실 얘만 하나 알아도 다 풀기는 해요. 저거 2개 몰라도 2개, 3개 몰라도 2번, 3번 몰라도 얘 알면 다 풀 수 있어. 이 공식 하나만 다 때려 넣어서 구할 수 있는 거야 원래는. 근데 효율성의 문제라니까. 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알고 있는데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3, 3대 4대 5, 5대 12대 13 이런 거 왜 외워? 안 외웠어?
외우지 않니? 1대 1대 루트 2, 1대 2대 루트 3, 3대 4대 5, 5대 12대 13 이런 거 외웠지? 외워서 썼지? 그걸 왜 외워?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거야. 효율성을 위해서. 어차피 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할 수 있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좀 더 빠르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외우는 것처럼 얘도 원래는 이거 하나로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좀 더 빠르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외워주는 거야. 특수한 경우들은 요렇게 구할 수 있다.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라고. 알겠니? 자,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직선들이고 직선의 종류에 이런 게 있어. 우리 아까 안 하고 넘어간. 자, 어떤 게 있냐? 자, 요렇게 X축의 수직인 직선. X축의 수직인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 이렇게 얘기하겠지. X축의 수직인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 얘들아 이게 나중에 니네가 공수투 뒷부분에 가면 이유를 알겠지만 얘는 직선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함수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다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고 1차 함수예요. 근데 얘는 함수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 무조건 직선이라고 불러야 돼. 이름을. 함수라고 부르면 무식한 거야. 여기 이제 수직이잖아? 그럼 이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x는 a예요. 방정식이 좀 단순해. 여기가 a일 거야. x절편이 a일 거야. 이 직선은 x절편밖에 없으니까. x절편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들아 봐봐. 얘가 지금 y값은 계속 변하는데 y값이 변하는 와중에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다 x값이 얼마야? a죠. 그러니까 x가 a인 애들만 모아놨다 이런 얘기야. 자취처럼. 응? y값과 상관없이 x가 a인 애들만 쭉 모았더니 얘랑 수직인 x축과 수직인 직선처럼 보이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이런 애도 있지. 얘는 그러면 y축의 수직이죠. y축의 수직이고 이 직선은 x축에 평행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명한다 이거야. 둘 중에 뭘로 설명할 줄은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셔야 되고 둘 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얘인 거 알고 얘 이렇게 설명해도 얘인 줄 알면 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 방정식이 y는 b예요. y는 b라고 하고 그때 y절편이 b인 거고 아까처럼 똑같이 생각해봐 얘들아. x값은 계속 변하거든. 이 분홍색이 위에 있는 점들이 x값은 계속 변해. 근데 얘들아 여기는 0,b, 여기는 1,b, 여기는 2,b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잖아 x는. 근데 y값은 계속 어때? 계속 b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y가 계속 b인 애들만 모아놨어요 이런 뜻. 근데 얘는요. 얘는 이제 이 미리 얘기하는 거야. 미리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상수함수라고도 불러. 나중에 뒤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냥 한번 보라고. 그리고 하셨던 분들도 있으니 하면서 내용 정리를 다시 새롭게 좀 해봐. 그래서 얘는 함수는 함수야. 근데 이거는 얘들아 변수가 없잖아. x가 변수인데 변수가 없잖아. 상수만 숫자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수함수라고 나중에 부를 거야. 나중에 다시 다 할 거야. 그냥 들어두란 얘기야. 얘는 얘들아 함수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른다. 얘는 그냥 직선. 얘는 직선이라고 불러도 되고 함수라고 불러도 돼. 얘 정확한 네임은 상수함수야. 아시겠죠? 됐니? 일단 문제 좀 풀어보고 좀 더 해줄게. 공식 적용하는 거 좀 해봐야지. 해보셔야죠. 자, 62번부터 찬찬히 해보지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1하고 그 다음에 5,7에 중점을 지나고 중점을 지난데 지나는 점이 중점이야. 중점 구해. 얼마? 더해서 2로 나누니까 1,4 맞니? 지나는 점이 이거예요. 지나는 점이 이거고 기울기는 2래.
그럼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 뭐였어? 직선의 방정식 공식 y는 기울기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x좌표는 부호를 반대로 y좌표는 부호를 그대로 갖다 붙이라 그래서 끝. 정리할 수 있죠? 응? 자, 65번. 자,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 얘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은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라 그랬고 그때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탄젠트 60도.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라는 뜻? 루트 3. 탄젠트 값 다 외워야 된다. 지금 수업하면서 그냥 외워. 집에 가서 외울 생각 하지 말고. 얘들 기울기 나왔고 지나는 점 나왔죠? 식 바로 세우세요. 기울기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y좌표는 그대로 갖다 붙여. 그랬더니 얘들 지금 봐봐. 얘랑 얘랑 같은 식 아니야? 그지? 근데 얘는 x랑 y랑 한쪽으로 다 몰아놨고 얘는 지금 y랑 x랑 반대편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와. 갖고 와서 얘랑 얘랑 똑같다 이러면 되지. 자, 그 다음 67번. 자, OABC. O, 여기 A, 여기 B, C. 근데 이 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구해달래. 자, 대각선. 이게 대각선이죠. 대각선이 OB 직선이라고 해도 되지. 이 직선. 그 다음에 대각선이 다른 말로 하면 A랑 C를 연결하는 직선이죠. AC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이 직선과 노란 직선하고 보라색 직선하고 만나면 돼. 그러니까 만나는 게 같다. 교점이 방정식의 근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 방정식부터 세워볼게. 아니, 식부터 세워볼게. 직선. 자, Y는 얘들 기울기 구해. 기울기 누구 두 점 지나? 0,0이랑 5,5 지나죠? 요거 가지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얼마? 1. 그리고 얘가 y 절편이잖아. 보여? y 절편이 0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그치. y는 x. 1x 플러스 0. 됐니? 그 다음에 노란색 구해볼게요. 자, 노란색 구해봅시다. y는. 자, 기울기부터 보자. 기울기. 이건 천천히 구해볼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제 이렇게 뺄게. A에서 C 방향으로 뺄게요. 5-1분의 0-6. 이게 기울기. 그리고 지나는 점. 뭐 네 맘에 드는 걸로 하세요. 5,0으로 할게. 5,0. 안 써도 되겠네. 그죠? 근데 얘랑 얘랑 뭐 한대? 얘랑 얘랑 만난대. 만난다 그러면 같다고 놓으면 돼. 얘네 둘이 같구나. 맞니? 그래서 얘는 약분. 이제 여기 마이너스 3 남고 여기 2 남고 2는 이쪽으로 넘길게요. 응? 전개해. 마이너스 3x 더하기 15는 2x 따라서 5x는 15 x값이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x값이 3. 근데 얘들아 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 그렇지, 여기 위에 있지. x 여기다 넣으면 y도 나오는 거야. 3, 3 이렇게. 자, 69번. 니 여기 안 잡혀 있지? 자, A, B, C, D, A, B, C, D 좌표 잡을 거야. 좌표 잡을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얘랑 얘는 기울기가 같지 않겠니? 왜? 뭐 하니까? 평행하니까. 그래서 기울기를 여기서 좀 미리 구해 놓을게요. 그리고 얘들아 봐봐. 꼭 좌표를 빼서 하지 않더라도 그냥 얘들 이거 보여?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야. 항상.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읽어. 기울기를. 도형에서. 얘들 여기 밑변 길이 얼마야? 3. 여기 높이 얼마야? 1. 그러니까 얘분의 얘야. 무조건. 밑변분의 높이야.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야. 근데 눈치껏 보니까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돼. 길이분의 길이로 해. 도형이 나오면. 그걸 또 다 좌표를 만들어가지고 기울기 빼가지고 만들지 말고 눈치껏 도형으로 길이분의 길이로 3분의 1을 구한 다음에 내려가네 마이너스 붙이면 돼.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랑 서로 평행하잖아. 그러니까 CD도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야. 그럼 이 점을 알든지 이 점을 알면 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기울기 구한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 표현이 좀 그런가? 여기 이렇게 여기를 x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90도잖아? 그럼 얘랑 더해서 90도니까 여기가 x고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온 지금 내가 여기다가 그린 직각삼각형하고 여기다가 그린 직각삼각형하고 무슨 동? 합동. 그지? 그러니까 합동이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라며. 그럼 여기도 똑같은. 여기도 3이고 여기도 1이겠지. 그래서 여기 x좌표가 4.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4,3. 지나는 점도 알았다. 기울기도 알았다. 공식에다 때려 넣자.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더하기 지나는 점 이렇게. 자, 그 다음 72번. 72번. 자, 이번에는 2,3을 지나는 직선에 x절편이 y절편의 2배래요. 2,3을 지난대. 지나는 점 알려줬어. 그럼 기울기만 알면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갑자기 절편? 갑자기 절편. 자꾸 그림 그리는 연습해야 된다고 선생님 잔소리했지. 자, 2,3을 지나. 그러니까 여기를 지날 거야. 기울기는 몰라. 아까 뭐라 그랬어, 얘들아? 지나는 점을 알려주고 기울기가 안 정해지면 직선이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 그랬지. 근데 그 중에 상상을 이렇게 해야 돼. 하다가 x절편이 y절편의 2배래요. x절편이 더 길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절편이 y절편의 2배니까 y절편이 a면 x절편을 2a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동의해? 응? 그러면 얘들아 x절편, y절편 둘 다 알면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었죠? 기울기를 구할까 했는데 갑자기 절편에서 절편이 다 나와버렸네? x절편, y절편 할 때 쓰는 공식이 뭐였어?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 직선이 뭘 지난대? 2,3 여기다 넣어. 2,3을 넣어. 여기다 2 넣어. 2 넣으면 a분의 1. 여기다 3 넣어. a분의 3. 이게 1이니까 a분의 4. 아, a가 4구나.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직선이 나오는 거구나. 됐음? 응?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근데 이거 굳이 공식처럼 안 보여도. 그러니까 말뜻을 알면 돼. 말뜻을 이해를 해야 돼. 니네 한국 사람이잖아. 어? 말뜻을 이해를 해야 돼. x축, y축 이게 직선이잖아요. 직선이면 뭐 이렇게 생겼든 뭐 생겼겠지 대충. 응? 근데 x축, y축에 의해서 잘린 길이래. x축, y축에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x축, y축에 의해서 잘린 길이가 뭐야 이거잖아. 맞니?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x축, y축에 의해서 잘린 길이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필요한 줄 아니? x절편, y절편이 필요해. 어? 그러니까 대략 문제를 읽고 그림을 어떻게 이제 그릴지를 좀 상상을 해서 나한테 뭐가 필요할까를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 여기 끊어진 길이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딘지 알면 피타고라스 정의 쓰면 되겠네?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절편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굳이 식을 바꾸지 말고 x절편, y절편 구하는 방식은 쉬워요, 얘들아. x절편 어떻게 구해? x절편 구하기. 그치. x절편 구하기. y에다 0 넣으면 돼. 그럼 반대로 y절편 구하기. x에다 0 넣으면 되죠. 근데 계산하기 너무 쉽지 않아? 얘들아 y에다가 0 넣고 계산해봐. 얼마? y에다가 0 넣고 계산했더니 a 약분돼서 뭐 나와요? 3. 3. 3이 절편이야. x절편. x절편이 x축과 만나는 좌표야. 그 다음에 얘들아 y절편 구합시다. 어디다가 0?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y에 얼마 나와? 3? a라고 나오고 a가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 위에다가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직선이다 이런 얘기지. 근데 문제에서는 x축과 y축에 의해서 끊어지는 이 길이를 구해라. 요만큼 길이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겠다. 그럼 이게 좌표이자 길이잖아. 좌표이자 길이잖아요. 맞니? 자, 그 다음 얘들아 유형 4번은 문제의 뉘앙스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봐봐. 이게 다 셋 다 같은 말이야.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74번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75번도 마찬가지. 세 점이 L이라는 한 직선 위에 있도록. 이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76번은 그 말을 한 단계 꼬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얘들아,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려면 두 개만 같은 직선에 있고 하나는 다른 요 위에 없어야 돼요. 그래야 삼각형이 나와요. 근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려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돌려서 하면 삼각형을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야. 같은 문제야. 그럼 얘들아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으면 어떻게 해? AB 기울기랑 우리 이거 직선 유도할 때 이렇게 했잖아. AB 기울기랑 AC 기울기랑 같아요. 선생님 저는 AC 하기 싫은데요. 그럼 AB 기울기랑 BC 기울기랑 같아요. 선생님 저는 AB가 싫은데요. 그럼 BC랑 AC의 기울기가 똑같아요. 아무거나 선택해서 해. 응? 아무거나 선택해서 해. 근데 그것도 좀 요령껏 편한 걸로 해야지. 그냥 마냥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거 아니고 식을 세웠을 때 좀 더 간단해지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거지. 뭐 이건 다 그저 그렇다. 그죠? 이제 AB 기울기랑 그냥 AC 기울기랑 같아요. 이게 그나마 다 비슷비슷해. 뭘로 하나. 이건 좀 식 세워서 그냥 계산만 호닥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봅시다. 자, 삼각형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자, 어떤 직선이 A를 지날 거예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뭐 이렇게도 지나갈 수 있고 이렇게도 지나갈 수 있고 뭐 이렇게도 지나갈 수 있고 그지? A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넓이를 반띵했으면 좋겠대. 이 넓이 반띵하려면 어디 지나가야 되니? 누구의 중점? 그치. 여기 딱 가운데로 정확하게 얘네 둘의 가운데로 요렇게 지나가야 밑변이 1대1이 되잖아요. 이거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죠? 숙제에서. 숙제 32번하고. 여기 지금 1대1이 되니까 가운데 지나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중점. 얘네 둘의 중점. 얘네 둘의 중점 구해야 되니까 더해서 2로 나누고 더해서 2로 나누면 4,-2죠. 그러면 2점 지나고 2점 지나는 직선 구할 수 있겠어? 2점 지나는 직선? 2점 지나는 직선 구할 수 있어? 해봐. 자, 얘들아 80번. 이번엔 ABD하고 문제는 좀 정확히 그려놨는데 그냥 전 대충 그렸어요. 대충 그려도 상관없어서. 자, 얘랑 얘랑 넓이 B가 2대1이래. 넓이 B가 2대1이래. 이거 아까 우리 숙제 때 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넓이 높이가 똑같죠? 얘랑 얘 높이랑 얘 높이가 똑같지? 근데 넓이가 2대1이려면 여기 밑변이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여야 돼? 순서대로. 밑변이 1대2. 그러니까 BC라고 하면 BC가 2대1. C부터 언급하면 CB가 1대2. 순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D가 BC의 무슨 점? 내분점이란 소리야. 여기가 2대1이어야 되니까 밑변이 2대1이어야 넓이도 2대1이 된대. 그럼 D가 내분점일 거 아니야. 내분점 구해서 또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지나는 직선 이렇게 구하면 되죠. 빨리 구해봐. 계산해. 자꾸 듣고 계산해. 빨리빨리. 쉬지 마. 수업 시간에 쉬지 마. 그리고 모르겠으면 질문해야지. 멍 때리고 가만히 있고 집에 가서 다시 해야지 이런 마인드는 절대 안 돼. 왜냐면 어차피 니는 집에 가서 안 하거든. 그건 그냥 도피일 뿐이야. 지금 하는 거에 도피하고 싶어서 그냥 미루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질문하고 뭔가 잘 안 되면 빨리 손 들고 질문하고 수업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81번. 자, AC 곱해서 0보다 크다. 이거 뭐라고 해석하는 거니? 그냥 A랑 C랑 곱해서 0보다 크구나. 그렇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A랑 C랑 부호가 같구나. 그럼 B랑 C랑은 부호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A, B, C가 있을 때 A랑 C가 만약에 플러스로 부호가 같으면
B랑 C는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일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로 부호가 같으면 B랑 C는 부호가 다르니까 B가 플러스가 되겠구나. 그럼 어쨌든 이때든 B랑 C가 부호가 다르니까 A랑 B도 부호가 다르겠구나. 여기까지 유추해라 이거야. A랑 B가 부호가 다르겠군요. 이거 알아서 유추하시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거의 개형을 보라 그랬는데 얘들아 그래프 개형을 보려면 기울기랑 절편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Y는으로 바꿔. Y는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이때 기울기는 뭐냐면 기울기는 X 앞에 있는 게 몽땅 기울기야. X 앞에 있는 게 몽땅 기울기. 그 다음에 X 뒤에 붙어 있는 거 몽땅 Y절편. 얘가 다 Y절편이야. X 앞에 있는 게 전체가 다 기울기고 X 뒤에 붙어 있는 게 싹 다 Y절편. 부호까지. 마이너스까지. 싹 다 Y절편.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Y절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할 거야. 어차피 양수 음수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얘들아 아까 A랑 B랑 부호가 같다 했어? 다르다 했어? 부호가 다르지? 곱했을 때 부호가 다른 건 나눴을 때도 부호가 다른 거야. 그잖아. 얘들아 2랑 3이랑 곱했을 때 양수야. 그럼 3이랑 2랑 이렇게 나눠도 양수 아니야? 그죠? 곱한 거랑 나눈 거랑 어차피 부호는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음수야. 얘가 음수.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었으니까 기울기는 최종적으로 기울기는 양수라는 거야. 이해돼? 응? 그럼 Y절편. 얘들아 B랑 C는 부호가 같아 달라? B랑 C는 달라. 얘 음수야.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Y절편은 양수겠지. 얘 음수였잖아. 왜 갑자기 정신줄 났어? 음수. 아이 새끼.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면서 Y절편이 양수인 거죠. 그럼 Y절편 양수니까 여기다 딱 찍어놓고 기울기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쓱 그리시면 되죠. 그랬더니 몇 사분면 지나가? 1, 2, 3, 4분면 지나간다. 이거 몇 사분면 지나가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4분면 요거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84번. 82, 3은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84번. 자,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밑줄쳐. 요즘 한참 하는 거잖아. 뭐뭐값에 관계없이. 이거 뭐야? 항등식. 그치? 뭐에 관한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 그럼 정리 어떻게 해? K에 대한 내림차순.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항등식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지. 자,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묶을게요. 자, 여기서 하나씩 묶읍시다. 2x, K. 여기에서 Y. 여기에서 플러스 3. 그 다음에 K 없는 것끼리 묶으세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항등식 어떻게 푸는 거야?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게 뭐야? 뭐 해야 돼? 항등식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 야, 뭐 해야 돼? 는빵. 항등식 맨날 이거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는빵. 그러면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 이거 연립해야 되니까 얘들아 이것도 0이잖아. 쓸 때 애초에 2 곱해서 쓸게요. 연립하려고.
연립할 계획이 있어서 난 그냥 애초에 2배를 했어.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 그러면 5y-5는 0이니까 y가 얼마가 나와? y가 1. 그럼 y에다가 여기 1 이렇게 집어넣고 x 구하면 x가 마이너스 2. 아, k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을 지나는구나. 됐음?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얘들아, 지금부터 내가 잠깐 씹으리는 내용은 그냥 좀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드러나 봐. 응? 한번 했었던 사람들도 있으니 기억나는지 한번 보세요. 얘들 이게 결국에는 여기다가 K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 두 식을, 그러니까 얘 는빵 하면 얘가 무슨 식이 돼? 아니, 이게 전체가 항등식인 거고 여기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하니까 얘가 직선으로 보이지 않아? 직선이죠. y는 뭐 이렇게 정리하면 직선이지. 그 다음에 이것도 는빵에서 y는으로 정리하면 이것도 직선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긴 해. 나중엔 그렇게 배워. 응? 이 직선과 이 직선의 뭘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요. 나중에는 니네가 직접 이런 식을 세우기도 해야 돼. 지금 이렇게 배우진 않겠지만 아, 얘를 해석하는 방법이 항등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렇게도 해야 되는구나. 를 미리 그냥 드러나 놓으라고. 귀동량으로. 나중에 하셔야 되니까. 저렇게 연결되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기는 해요. 얘들아 점피와 원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 했으니까 이게 점피거든요. 원점 사이의 거리는 니네가 알아서 구해. 응? 자, 87번. 자, A, B가 위의 점이래. 위에 있대. 위에 있으면 대입해야지. 위에 있으면 자동 대입하셔야죠. 그 다음에 ax-by는 2. 얘가 항상 p, q를 지난대. 항상 p, q를 지난대. 자, 어떻게 할까? 근데 a 대신에 이거 뭐 대입해서 뭐 하겠어? 한 문자로 관계식 나왔으면 뭐 한 문자로 줄이지 않겠니? 그죠? 아니, 그렇잖아. 문자도 많은데 좀 줄이면 좋잖아. 응? 그래서 a는 3b-1이라고 대입해. 빨리 대입해봐. 나도 대입해볼게. 얘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변하지 않고 지나는 점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변하지 않고 지나는 점.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멘트야. 얘는 좀 직접적으로 좀 단어를 줬죠.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시오. K값에 관계없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항등식이라는 걸 캐치하여 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비슷한 거예요. 좀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해서 그런 거지만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달래. 항상 지나는 점. 항등식처럼 푸시면 되고. 얘들 지금 XY는 좌표야. XY는 좌표니까 내가 구해야 될 거고 XY 말고 뭐 남아있어? B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B로 묶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발 실수하지 말고 이거 한쪽으로 다 넘겨라. 제발 실수하지 말고 이거 한쪽으로 다 넘겨서 모양 맞추고 제발 실수하지 마시고 그래서 B가 있는 거 3x-y 그 다음에 B가 없는 거 -x, -2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라고 나이야?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치 는빵 다음 시간까지 기억해야 돼. 너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알지. 수업 시간에 제일 빨리 알아듣고 제일 빨리 까먹기. 맞지?
자, 얘하고 1사분면에서 만나게 하래. 아, 요런 게 좀 중요해. 요런 문제를 해석하여 잘 적용하여 푸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애들 이게 지금 1사분면에서 만나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푸는 애들이 열심히는 풀어. 아, 나 이제 올라와서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또 아예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 계산도 어느 정도 해. 그럼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애들이 뭘 하냐면 교점을 구해요. 얘 y는 놓고 교점을 구해. 그래서 x좌표랑 y좌표를 m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1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지. 근데 이거 그렇게 구하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구하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야. 절대 그렇게 풀지 마. 자, 일단 그림부터 그릴게요. 여기는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림을 잡고 그려야 돼.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을 그릴게요. 얘들아, 이거를 꼭 y는 이렇게 바꿔서 그려도 되지만 그냥 뭐 이거는 x절편 y절편 구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 얘들아, x에다 0 넣어봐. 얼마 나와? 이거 가리고 x에다 0 넣었다. y 2 여기다 2 딱 찍어. 그 다음에 x절편도 y에다가 0 넣고 구해. 얼마? 2. 그죠? 니네 두 개 지나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바닥바닥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봐. 이거야. 내가 아까 굳이 니네가 직선을 구할 때 직선의 방정식 공식에다가 넣어서 구해라. 자,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다시 한번 보여줄게. 직선의 방정식의 공식이 y는 m, 이게 뭐지? 기울기 x-x1 더하기 y1인데 여기서 얘들아 지나는 점을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그치, x1, y1을 지난다. 그리고 기울기는 m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맞죠? 얘를 y는으로 정리해. 얘만 넘기면 되겠네, 그지? 그리고 m으로 뽑아내. 그럼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 얘 기울기는 이게 기울기죠? 기울기는 모르는데 무엇을 지나는 직선? 마이너스 1,1 지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아, 얘 마이너스 1,1 지나는 직선이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지나가게 해. 마이너스 1,1 여기 있잖아요. 얘를 지날 거야. 그리고 뭐가 정해져 있지 않아?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얘들아, 아까 우리가 기울기가 안 정해져 있으면 직선이 어떤 상태? 그치, 이게 빙글빙글 돈다 그랬지? 돌려. 원하는 상황이 올 때까지 돌려. 이렇게 돌려봐, 막. 돌려봐. 여기저기 돌려봐. 내가 원하는 상황이 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상황이 뭐야? 두 직선이 어디서 만나? 1사분면에서는 요런 게 원하는 상황이지. 요런 거. 요런 게 1사분면에서 만나는 상황. 그지? 그럼 언제까지 1사분면에서 만나냐고. 이거 계속 돌리면 다 만나냐고. 아니잖아.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만나는 거예요? 여기 지날 때부터. 여기가 뭐야? 여기가 0,2 지날 때부터. 뭐 지날 때까지? 2,0 지날 때까지.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교점이 여기 있으면 얘들아 이 교점은 1사분면이니? Y축에서 만나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Y축에서 만나는 거고, Y축은 얘들아 축. X축, Y축은 4분면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건 인정 못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완만해야 되죠? 완만해야 되면 기울기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그지? 작아야 돼.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 만나는 것도 1사분면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요때보다는 기울기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기울기를 찾아. 요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 얘들 요 직선이 뭐예요? 얘가 뭘 지나갈 때? 0,2를 지날 때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 0, 여기다 2.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 나오냐면 1이 나와. 그 다음에 2,0 지날 때도 구해. 2,0 지날 때 2,0 지날 때 기울기 찾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와. 맞니? 대입해서 찾으면 돼. 그냥 여기 2, 0 지날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m값은 아까 뭐라 했어요? 이때보다는 커야 되고 얘보다는 완만해야 만나니까 요렇게. 제발 그래프로 해석하세요. 이거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연립해가지고 x좌표, y좌표, m값으로 다 구한 다음에 양수 이래도 풀리거든? 풀려. 당연히 풀리지. 당연히 풀리는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건 니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자꾸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서 해석하면서 푸셔야 되거든. y는 넘겨. y는만 남기고 넘겨. 그래서 풀자. 아, 얘는 직선하고 직선이 만나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3, 4분면을 지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 4분면을 지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그려봐. 3, 4분면을 지나지 않게 그려봐, 니네가. 뭐의 평행? 뭐 이런 거? 또? 이런 거? 또? 이런 거? 그죠? 응? 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니? x는 뭐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y가 뭐가 돼야 돼? y 앞에 개수가. y가 사라져야 되잖아. 이렇게 생긴 거는. 자, m 플러스 1 x 더하기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m은 0. 야, y가 사라질 수 있는 구조야? 이건 x개수고 y개수는 1이라고 정해져 있고 이건 상수항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y가 사라질 수 없죠. 이거는 일단 만들 수가 없어. 탈락.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는? y는 b 이렇게 생긴 거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 x 있어, 없어? x 없죠. x 통째로 날리려면 얘가 0이어야지. 그런데 m이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확인해야 돼. 얘들 이게 지금 y절편이 양수여야 돼요. 음수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 만난다. 3, 4분면 지난다. 확인해야 돼. y는 얘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고 계산해봐. 얼마? 너 계산 되게 못한다. 3. 괜찮아. 나도 못해. 됐죠? 그러니까 위에 지나가는 거 확인했지? 그 다음에 노란 거. 노란 거는 특징이 뭐야? 이런 거 안 되잖아. 이것도 안 되잖아. 이것도 안 되잖아. 얘만 되잖아. 기울기가 음수. 이면서 y절편이 양수. 양수만 되나? 0. y절편이 0이어도 돼요. y절편이 0이어도 3, 4분면을 지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and y 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아줘야 돼. 이제 이거 y는으로 정리하세요. y는으로 정리해보자. 이제 마이너스 m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2m 이렇게 넘길 수 있죠. 그럼 x 앞에 있는 너가 기울기라고. 통째로 다. 얘가 음수. 그러니까 m 플러스 1은 양수. 그 다음에 얘가 y절편. y절편은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n값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됐음? 그럼 얘들아 얘랑 얘는 얘들아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보다 크기도 해야 되고 2분의 1보다 작기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자, 얘 y는 m으로 뽑아내.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직선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뭘 지나는? 그치. 1,1을 지나고 뭐가 정해져 있지 않은? 뭐가 정해져 있지 않은? 너 졸리지? 아니야?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직선이 뭐하고 있다고?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1,1을 지나고 직선이 빙글빙글 돌고 있을 거야. 맞아? x, y. 근데 지금 a가 마이너스 1,0이에요. 여기야. 그 다음에 0,2. b는 여기야. 그래서 3분의 ab니까 얘들아 여기를 만나, 요거랑 만나야 돼. 3분의 ab니까 이 뒤로 더 그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0하고 0,2를 지나게. 근데 내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직선은 1,1을 반드시 지나면서 여기를 지나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며. 돌려봐. 돌려. 이러면 안 만나죠? 어? 돌려. 뭐 할 때까지? 만날 때까지. 돌려. 이때부터 만나잖아. 어? 이렇게 만나잖아. 언제까지? 요때까지 만나잖아. 그러니까 요점 지나갈 때부터 요점 지나갈 때까지 만나잖아. 그러니까 0,2 지날 때부터 마이너스 1,0 지날 때까지 만나잖아. 지나니까 대입해야지. 대입해. 0, 2, x에 0, y에 2 넣고 계산해. 기울기 얼마 나와요? 0이랑 2 넣고 계산하니까 얼마? 아가야? 얼마? 마이너스 1. 네, 좋아요. 태호야, 즐거웠어? 얘는 얼마 기울기? 너 구해놨구나? 아, 2분의 1. 맞아요. 그래서 요 사이면 되는 거지. 요렇게 사이에 요거랑 요거 사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응? 알겠어요? 아시겠어요?